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방 공무원이고요. 남편과는 연애 2년 반, 결혼한 지는 3년 차예요. 남편은 일반 사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은 남편이 저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연애부터 결혼까지는 정말 평탄했어요. 남편 회사에서 사택이 때마침 나왔고 혼수나 부수적인 것들도 마찰 없이 비슷하게 준비했거든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결혼 1년 차가 됐을까요? 남편이 어느 날 말을 꺼냈어요. 각자 버는 수입이 다르잖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들었습니다. 부부간에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부라지만 지출 내역까지 공유하는 건 좀 숨막혀. 숨 막히겠죠? 일주일의 절반을 친구들과 당구장에서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한 갑씩 피우는 남편에게 잔소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용돈이 60만 원인데 절반이 담배값이었으니까요. 답답했겠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생활비 각자 각출하는 부부가 더 많다고. 저는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여줘도 항상 자기가 손해본다는 식으로요. 내가 이만큼 버는데 내가 더 많이 내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같이 가도 달랐습니다. 제가 뭘 하나 집어들면 남편이 말했어요. 이건 왜 사? 꼭 필요해? 저는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닥 필요 없어 보이는데. 하나하나 눈치를 줬어요. 근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무조건 카트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것도 못 사? 화가 나면 성이란 성은 다 냈어요. 제가 마스크팩 살 때는 돈 아깝다고 말하던 남편이요. 어느 날 공용통장 돈으로 200만 원짜리 무선조종 자동차를 사왔더라고요. 남편은 용돈 60만 원에 기름값 따로 썼습니다. 저는 30만 원으로 버스 탔고요. 처음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남자는 사회생활하면서 후배한테 쏠 일도 있고 그냥 더 써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 관리하면서 몇 년 뒤쯤 재테크도 하고 사택 말고 제대로 된 우리 명예집을 갖는 거요. 아울렛 가서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도 몇 바퀴 더 돌아서 좀 더 싼 옷을 샀어요. 우리 부부가 더 안정되고 좋은 환경을 갖춰서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요즘은 연애나 결혼이나 따로 쓴다고. 내가 배를 버는데 왜 같이 내? 배를 번대요. 2배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벼룩시장 책자를 들고 왔어요. 부업을 하든 다른 일을 하든 비슷하게 월급 맞춰서 공용통장 하자.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일하는 시간까지 너도 일해. 저는 공무원인데 부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깟 것도 일이라고 힘들다는 거야? 비꼬 왔어요. 어느 날은 술에 거하게 취해서 온 동네에 욕을 하더라고요. 다음 날 제가 적당히 좀 하자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 취해 정신도 없는데 그러겠어? 네가 알기나 해? 공용통장도 처음엔 같이 하자며 설득하더니요. 나중 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돈을 더 벌 능력이나 되겠어? 막말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받은 적이 없었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존심을 다 무너뜨리니까 결국 못 버는 게 죄다 싶었습니다.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각각 생활비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며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쟤랑 왜 사나 싶었어요. 시댁은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평소 시댁대로 기본도리를 기대하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자기 인생 혼자 살고 있는데 왜 나 혼자 아내의 역할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억울해서 집안일부터 시댁까지 손 뗐어요. 해봐야 시댁은 전화통화로 안부 묻기였고 제사 때는 일했고요. 명절은 시댁 갔다가 저희 집 잠시 들렀다가 집 와서 쉬었습니다. 물론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더라고요. 상대가 화를 내긴 하는데 그냥 무미건조할까요? 가정, 이 집 자체에도 어느 순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각자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세탁기를 같이 돌리던 것도 그만뒀어요. 남편 옷에서 나는 술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진 양말들을 보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발로 쓱 밀어버리고 제 것만 빨았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공간 위주로만 했습니다. 제 방, 제가 쓰는 화장실, 제가 앉는 소파 주변만요. 그러다 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죠.
당연히 남편은 매일같이 난리를 쳤어요. 집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술자리가 점점 줄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양말도 스스로 빨고 설거지도 가끔 하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붙잡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쯤 오랜만에 술 한잔하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했습니다. 지금껏 당신은 돈 좀 더 번다고 자기만 항상 희생하는 줄 알았겠지만 내 생각엔 그 반대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 말하는 대로 결혼 비용부터 지금 생활비까지 반반이잖아. 그렇게 공평한 걸 말하려면 집안일이나 부모님께 효도, 제사도 모두 공평하게 해야지. 우리 노후도 각자 준비하고 은퇴 후 연금 같은 거 손가락 하나 건들지 마. 남편이 난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쾅 닫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에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 친구였습니다. 재수 씨,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중간에 끊고 잤습니다. 다음날 보니 문자에 카톡에 온갖 욕이 적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나쁜 말들이요. 그 뒤로 저희는 그냥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변 지인도 많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혼은 서로 흠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각방을 쓰고 살았어요. 아이도 없고 그 외에 대화할 연결고리도 없다 보니 그냥 룸메이트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 없이 각자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요. 밥은 각자 알아서 먹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가거나 편의점에서 사 먹었고 남편은 회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켰어요. 주말에도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저는 일부러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정에 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각자 방에서 문을 닫고 지냈고요. 이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도 남편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줬고요. 저도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요리도 좋아했고 집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한테 따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감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남편을 볼 때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눈에 아무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더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직장 동료들도요. 시댁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는 밖에서는 멀쩡한 부부였으니까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웃으면서 인사했고 지인들 모임에서는 나란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화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감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뭐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쯤 전화가 왔어요. 남편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실에 있었어요. 직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얼굴 일부와 목, 팔 부분에 2도에서 3도 화상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이상했어요. 남편을 보는데 크게 감정이 요동하지 않았어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걱정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TV에서 사고 뉴스 볼 때처럼요. 안 됐네 정도? 그게 다였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정도 입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와서 산재 서류를 작성했고 치료비는 산재 처리됐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에 사인만 했어요. 병문안은 몇 번 갔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있을 때요. 그래야 남들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도 저는 적당히 인사만 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얼굴을 봤습니다. 얼굴 한쪽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목과 팔에도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고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한 달 더 쉬었어요.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는데 산재로 처리됐지만 비급여 부분도 있었나 봐요. 화상 부위가 아물고 나서 흉터가 많이나 남았거든요. 특히 팔 부분이 심했어요. 의사가 배에 살을 떼서 이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거울을 자주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어느 날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몇 달 만에 듣는 남편 목소리였어요. 저는 나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소파에 앉았고요. 성형수술을 하려고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흉터가 많이 남아서 병원에서 상담받았는데 수술하면 좀 나아진대.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 순간 알았어요. 뭘 말하려는지요.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잖아.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벌이도 얼마 안 되는데 줄 돈이 어디 있어? 나도 돈 필요해. 내 노후 준비해야 하고. 남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이 꼴인데. 당신이 정한 규칙이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부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다쳤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부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겠지. 남편이 할 말을 잃은 것처럼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보던 것 중에 제일 난리가 났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쾅 닫고 물건을 던졌어요.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현관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각자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 돈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도 남편이 다쳤는데 어떡해? 남편이 원한 거예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한 게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감정 없이 대답했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 때도 남편은 신경 안 썼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전 제 할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욕을 하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오빠가 다쳤는데. 내가 힘들어서 올 때는 오빠가 친구 만나러 갔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사람이 다쳤다고요. 신우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저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여지껏 생활한 것처럼 그냥 멍하기만 하고요.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신우이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2배를 번다고 했던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담배에 술에 친구들 만나는데 무선조종 자동차 같은데 다 쓴 건가요? 왜 돈 못 버는 공무원한테 이제 와서 손을 벌리는 걸까요? 제가 마스크팩 하나 사려고 할 때 돈 아깝다던 사람이요. 제가 필요한 물건 살 때마다 눈치 주던 사람이요. 제가 울면서 얘기하자고 붙잡아도 친구 만나러 가던 사람이요. 이제 와서 필요해지니까 찾아오는 건가요? 인과응보 같았습니다. 그냥 나도 힘들 때 주변에 말할 걸 그랬나 싶어요. 흠이 될까봐 숨기고 혼자 참았더니 누구도 제 속이 얼마나 썩었고 골바 터졌는지 모르더라고요. 그 남편이란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제 심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정했고 따뜻했고 사람들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남편을 봐도 시댁 식구들을 봐도 그냥 딱 TV 속 뉴스에 나오는 낯선 사람들 같은 느낌이에요. 안 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다 남편 탓이라고 말하기엔 그 사람도 지금 저 꼴이고요. 제 탓이라고 하기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던 규칙을 지키고 있는 것뿐인데요. 내가 미친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수술 비용을 보태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